안녕하세요. HLB가 급등을 하고서 시간에 상한가였다가 거래가 될 때 동시효과까지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61%로 지금 찍히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동시효과 때 6.55%나 떴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동시효과 때 갭이 6.55%로 많이 떴기 때문에 보통 주가는 갭을 채우려는 습성이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밑으로 밀렸다가 보합 부근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변동성이 이제 커진 구간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흔들리는 퍼센트가 꽤 높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급등할 때도 5%, 그리고 동시효과 때도 6%, 그 다음에 뭐 1.61%, 1.61%면은 오늘 급등 전 하루 등락폭이죠. 마이너스 1.8%까지 내려갔었으니까 하루 등락폭인데, 이 정도는 이제 기본으로 흔들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랑 이제 더해가지고, 자, 구독자님이 추가 상장, 12 추가 상장을 다뤄달라고 하셔서 자, 영상을 또 찍게 되었는데, 자, 상장이 됐는데요. 보통은 이제 12 전환이 된다고 하면은, 이거 단기적으로 물량 부담이 있겠구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은 이제 금액을 한번 보면요. 3,789주입니다. 자, 여기 추가 주식수 3789주랑 79,171 전환가액을 곱해보면요 3억 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가격으로 보면은 10만원대니까 대략 4억 원, 그러니까 3억 원에서 4억 원. 이제 추가 상장하는 이유는 보통 매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매도를 한다면은 대략 이제 4억 원어치가 되는데, 지금 추가 상장에 나온 금액이 뭐 10억대도 아니고 뭐 100억대도 아니고 3, 4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HLB 주주님들 중에서는 뭐 3삭 들고 계신 분들 뭐 수두룩 하죠. 그래서 그분들을 그냥 한번 던지면은 나올 물량 정도가 지금 이번에 그 12 전환된 물량입니다. 자, 근데 이거 말고 또 이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한번 같이 이제 12 남은 것들을 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뭐 분기 보고서 같은 거 아무거나 클릭을 하시면 되는데, 자, 자본금 변동사항에 보면은 전환권 행사했다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언제 됐었냐? 자, 2020년 7월 10일에 전환권 행사, 여기 8,645는 이제 수량입니다. 이제 8,600주를 이제 바꿨다는 건데, 요 주당 발행가액이 5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원에 했다면은 뭐 2배 정도 차익이 나는 건데, 자, 근데 이거는 기준일이 9월 30일이니까 9월 30일 이후에, 그러니까 10월달, 11월달, 12월달에 나온 것들은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죠. 이것은 여기 들어가면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12월 18일에도 12 전환이 된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방금 본 여기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음 보고서가 나올 때 요게 추가로 이제 전환권 행사가 찍힐 텐데요. 자, 여기에서 나왔었던 것은 추가 주식수가 19,000주, 20,000주가 나왔습니다. 한 20,000주 정도 나오면은 10만원의 단가를 계산해보면은 대략 20억 정도죠. 그래서 이 정도 나왔는데, 자, 이것은 32회차였습니다. 32회차 거고요. 자, 그래서 32회차 19,211주는 여기 가서 보면요. 여기 32회차 있죠. 이게 200억짜리였는데 남아 있었던 게 5만원대로 계산하니까 10억 정도 남아 있는데 10만원을 계산하잖아요. 그럼 20억. 그래서 19,211주는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32회차는 요 9월 30일 기준에서는 남아 있었지만은 지금 12월 18일자로 추가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상장일은 12월 23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장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 여기 32회차 전환사채는 이제 상장이 돼서 끝났고, 그럼 남아있는 것은 이 밑에 있는 33회차 전환사채인데요. 자, 요게 지금 건명 총액이 400억 원 남아있는데, 이 400억 원 중에서 전환 가능 주식수가 50만 주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전환 청구 가능 기간이 12월 18일이 지났으므로 이제부터는 요 물량들이 나올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33회차 중에 일부 물량이 3,789주가 나왔는데 대략 뭐 3, 4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 금액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남은 물량들 이제 계산을 대략 해보면은 HLB 시가총액이 5조 원이니까 대략 한 400억 정도라고 한다면은 시가총액의 1%가 안 되죠. 1% 미만인 수량이다 라는 것을 또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의 단위가 이제 또 왔는데 3%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급등할 경우에는 주가가 보통은 이 갭을 채우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급락하거나 뭐 급등하거나 하면은 그 갭을 한 번은 채우고 가려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5%까지 내려왔습니다. 10만원이면은 여기거든요. 거의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인데, 지금 36분이니까 또 한번 체결되려면은 4분 남았는데, 사실은 지금 시간보다는 딱 체결되기 1분 전, 39분부터 관찰하면은 실제로 이제 어떻게 움직일지를 좀 볼 수가 있죠. 자, 또 이런 거 보면서 생각이 나는 게, 주식이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뭐 쉽게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면은 시간에도 보면은
지금 동시호가 때 이렇게 굉장히 수급이 쏠리면서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이게 간암치료제 승인을 받은 거니까 엄청난 호재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호재라고 생각하는구나 해서 동참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동시호가 때 들어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높은 가격이지만은 상한가 갈 거라는 생각에 매수를 했다고 치면은 시간에 이렇게 떨어지면은 엄청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그러면은 뭐 갑자기 또 손절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거꾸로 하게 되는 건데, 간암 치료제 승인 얘기는 주말 동안에 나왔었습니다. 주말 동안에 중국 뉴스 기사들을 통해서 이미 그 많은 주주님들이 알고 계셨는데, 자, 그러고서 주가들을 보면은 이게 월요일, 화요일 주가가 막 급등할 것 같지만은 전혀 움직임이 없었죠.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렇게 좋은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안 가는 걸 보니까 이거는 호재가 아닌가 보다, 그렇게 그 강력한 호재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중국에서 간암치료제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주가는 그 생각보다 안 움직이니까 아닌가 보다 하고서 이제 털고 나가면은 갑자기 이렇게 뉴스 기사 나오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죠. 그래서 또 이때는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이게 진짜 호재였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이제 달려들죠. 달려들면은 또 시간에 이렇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은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반대로 보통 하게 되는데, 자, 지금 39분인데 아까 5%까지 내려갔지만은 지금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2.93%로 해서 호가를 이렇게 잡아먹으면서 다시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주식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 내 마음처럼 움직이지가 않죠. 그 때가 되면은 가는데 그 때를 정확하게 일반 투자자들이 알 수도 없고 그 때를 알 수가 없죠, 보통은. 자, 그래서 이제 50분이 됐는데 지금 다시 호가를 잡아보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27%, 또 호가창이 엄청 바빠졌죠. 여기 또 물량들이 막 들어오는 것을 또 볼 수 있습니다. 6,000주, 7,000주, 뭐 9,000주, 만주 쌓으면서 2만주 해가지고 지금 변동폭이 엄청 커진 상태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호가 잡아먹으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변동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게 40분이 됐는데 지금 이제 또 체결이 됐죠. 1.89% 마이너스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서 뭐 조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에도 좀 보고 전환사채도 봤는데, 전환사채는 이제 33회차만 남았는데 이 전환사채가 나중에 물량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요게 겁이 난다 라고 한다면은 뭐 전환사채 없는 주식들을 사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주가가 올랐다는 뜻이죠. 주가가 만약에 여기 전환가액보다 밑에서 하회하고 있다라면은 전환을 하지 않겠죠. 그냥 사채를 들고 있다가 원금이랑 이자 조금 받고서 보통 이제 상환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전환사채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이 차익을 보려고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전환사채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뭐 안 좋은 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는데, 일단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은 요게 부채였던 것이 자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재무가 우량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고요. 그러니까 돈을 빌린 것보다 주주로 들어오면은 이것은 이제 갚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사채권자가 주주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같은 경우에는 돈을 돌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 손실을 감수하고 그 주식을 소유한 거니까 그 기업의 일부를 소유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재무가 좋아지는 그런 장점이 있고,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사채로 있다면 현금으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현금으로 주지 않아도 되죠. 주식으로 대신 바꿔줬으니까. 이런 점이 있고, 또 뭐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약간 딜루션이 발생을 하긴 하죠. 그래서 약간 희석되는 게 있고, 왜냐면은 주식 수가 증가하니까. 그래서 이거는 뭐 가치 판단이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뭐 해석이 뭐 다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전환사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